적분은 계산단원이에요. 계산단원이다 보니까 적분 문제는 되게 약간 짜증이 나는 부분이 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계산할 것이냐에 대한 궁리를 계속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정적분이 무엇인지부터 얘기를 좀 해보면, 적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었거든요. 어떤 fx라는 걸 적분했어. 인테그랄 소문자 fx를 적분을 해버리면 대문자 fx 더하기 c 이렇게 나타냈고, 이 c를 적분 상수다, 얘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수다 이렇게 썼는데, 그런데 이제는 시그마라고 하는 것도 급수도 그냥 시그마가 아니라 시작과 끝이 있잖아. 뭐 K가 뭐 A부터 B까지 블라블라 AK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적분도 시작과 끝을 한정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린 그것을 정적분이라고 하거든. 그럼 정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이거를 정적분이라고 하고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할게. 이게 fx야. 이 a는요, 이거랑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시작이야. a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b까지를, 이 fx를 적분하겠다라는 의미는 결국 이 부분의 넓이를 말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넓이를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따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면 얘가 이 부분의 영역의 넓이를 말하고, 그럼 걔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소문자를 적분하니까 대문자라고 표현할 거고요. 대문자 fx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괄호를 써서 a를 먼저 쓰세요. 이게 시작이니까 a부터 b라고 표현하고요. 그 결과는 b를 대입한 결과에서 a를 대입한 결과랑 같다. 이게 정적분의 결과야.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으면, 과거에는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증명을 했었어요. 과거 교육과정에서는. 근데 그 교육과정이 사라졌어. 그냥 사라졌어. 그 교육과정을 하지 않기로 했어.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배웠던 수열의 극한 뭐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 이 부분에 그 앞에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는 단원이 있었거든. 근데 그게 통째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증명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증명하냐? 그냥 직관적으로 보는 거야. 직관적인 증명이야. 그 직관적인 증명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우린 증명할 일은 없어. 얘를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다. 이 정도까지만 가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건데, 그럼 도대체 적분상수는 어디로 도망갔냐? 여기에 만약에 C가 있다 하더라도 B를 집어넣어주면 그건 대문자 FB 더하기 C죠? 거기서 A를 대입한 거 뺐어. 대문자 FA 더하기 C. 어차피 빼버리면 C는 날아가거든. 그러니까 정적분에서는 적분상수를 굳이 쓸 일은 없다라는 거야. 그럼 그냥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더라고. 약속. 그럼 볼래요? 예를 들어서 x제곱을 적분하고 싶은 거야. 근데 만약에 2부터 3까지 x제곱을 적분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걸 그대로 써줄게. 그러면 얘를 적분한 결과는 뭐죠? 3분의 1 x세제곱이잖아. 그게 대문자 fx니까, 즉 얘를 적분한 결과인 3분의 1 x세제곱이라고 쓰고, 정적분은 적분상수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괄호를 하고 2, 3 쓰면 되고요. 이제 어떻게 한다? 3을 집어넣어라. b를 집어넣어라. 3을 집어넣어라. 그러면 3분의 27, 9네요. 빼기 2를 집어넣어라. 3분의 8이죠.
그럼 얘가 정답인 거야. 3분의 10분가요? 이게 정답인 거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다?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어. 이런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를 2부터 3까지 적분해버리면 이 구간의 넓이가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이 넓이가 3분의 10분란 얘기예요. 오, 우리 곡선과 직선이 이루는 넓이를 이제는 구할 수 있는 거야. 물론 선을 적분하면 넓이가 돼요. 그러니까 적분의 좀 직관적인 의미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곡선이 있는데 그 곡선을 이렇게 막 레이저 빔을 쏘는 거죠. 막 쏴가지고 얘를 이렇게 스캔하는 거야. 이렇게 A부터 B까지 쫙 스캔해버리면 이 넓이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선을 적분하면 넓이가 되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면을 적분해버리면 부피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여기 딱 눕혀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 쫙 스캔해버리는 거죠. 그 뭐가 나와? 여러분들의 부피를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적분입니다. 이게 정적분인데 그러면 정적분에서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게. A부터 B까지 fx를 적분하면 얘가 되고 얘는 얘인 거야. 이거는 하나의 정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정적분의 정의거든요. 그럼 이 정적분의 정의에 의하여 B부터 A까지를 적분했어요. 얘는 대문자 FB 빼기 대문자 FA죠. 그러면 이거를 적분하면 뭐가 되죠? 대문자 FA에서 빼기 대문자 FB가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로 묶으면 FB 빼기 FA랑도 같은 거잖아. 그럼 이것은 마이너스 A부터 B까지 fx를 적분한 거랑 같은 거야. 뭔 얘기냐? B부터 A까지의 적분은 얘랑 얘를 순서를 바꾸면 마이너스가 빠져나간다는 건데 이게 언제 쓰이냐면 우리가 시그마를 풀 때도 시그마 K가 A부터 B까지 이런 거 K가 3부터 10까지 이런 건 하지만 시그마 K가 10부터 3까지 이런 건 취급하지 않잖아. 적분도 마찬가지야.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A를 아래 끝이라고 하고요. B를 윗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인 적분을 할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A가 B보다 더 작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놈이 얘보다 더 작은 놈이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니? 이 둘의 위치를 바꾸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부호를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갖다 놓겠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5부터 1까지를 적분하래요. 어떻게 하자고요? 안 예쁘니까 이 둘의 위치를 바꾸고 마이너스를 붙여라.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A에서 A까지를 적분하면 당연히 얼마인 거다? 0인 거다. 왜? 대문자 FA 빼기 FA니까 FA 빼기 FA는 빵이죠? 그러면은 얘는 0인 거야. 즉 선의 넓이는 빵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분은 넓이의 개념이니까 A부터 A까지 적분하는 얘기는 그냥 이 선의 넓이가 얼마냐를 묻는 거야. 선의 넓이는 없다. 0이다.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정적분의 기본적인 공식인데 이 공식으로부터 우리는 다양한 적분의 공식을 파생시킬 수 있는데 그 적분의 공식은 부정적분의 공식과 정적분의 공식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미 대부분은 알고 있을 거야.
자, 대부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굳이 그 공식을 정리해서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물론 이제 뒤에 이론에 나와 있긴 한데 바로 문제를 풀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10-1번 문제입니다. 다음 적분의 값을 구하래요. 첫 번째,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그런데 우리 부정 적분할 때 적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다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했거든요. 정적분 마찬가지예요. 적분 어떻게 해야 돼? 다 전개해야 돼. 그러니까 얘를 전개해주면 x-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전개해주면 뭐죠? 공식이죠? x세제곱 마이너스 1 이거고 dx. 그러면 이제는 정적분일 때는 이거 어떻게 한다? 그냥 적분된 결과를 써주는 거야.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x라고 써주고 상수 쓰진 않고요. 괄호 쓴 다음에 누구를 먼저 쓴다야? 아래 끝 먼저 쓰세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1, 0 이렇게 쓰지 마시고 아래 끝 먼저. 왜? 의미는 뭔데? 0부터 1까지 적분하겠다. 이 얘기거든. 그래서 아래 거 먼저 써주는 게 의미상 파악하기 좋을 거고요. 그럼 이 결과는 뭐다? 1을 집어넣은 거에서 0을 집어넣은 걸 빼면 되는 거니까 그냥 1을 집어넣어주면 4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분의 3이네. 어차피 0 대입하면 0이죠? 그럼 뺄 게 없어. 마이너스 3분의 3이 정답이야. 또 두 번째 문제 2번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역시 적분하겠대요. 두 번째 거 지우고 해보자. 자, 두 번째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적분하는데 역시 전개해주면 t세제곱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을 적분하시오. 이거거든요. 이거예요. 자, 계산할게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계산하는 거죠. 4분의 1 t 4제곱 마이너스 3 더하기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t 제곱 마이너스 t 마일부터 2까지인데 자, 여기서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놈을 적분한 거는 얘가 되고 걔는 b를 대입한 거에서 a를 대입한 걸 빼는 거니까 2를 집어넣는 거야. 그럼 2를 집어넣어주면 4분의 1 곱하기 2의 4제곱 더하기 3분의 1 곱하기 2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빼기 괄호 열고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4분의 1 마이너스 1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되지 않느냐? 요게 정답인 거야.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요. 어차피 1을 집어넣은 거에서 1을 집어넣은 걸 뺐으면은 (1을) 넣은 거에서 1 넣은 걸 빼주면 4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은 거 2의 4제곱에서 빼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는 마이너스 그냥 1이죠.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쓰는 거죠. 3분의 1 곱하기 1을 집어넣은 거 2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 빼는 거니까 빼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써줘도 된다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통째로 1을 대입한 결과를 구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한 결과 구해서 뺄 거냐 아니면 하나씩 4분의 1 곱하기 2의 4제곱에서 마이너스 1 4제곱 빼고 3분의 1 곱하기 2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1 세제곱을 빼고 이렇게 하나씩 할 거냐 둘 다
괜찮은 방법이니까 그냥 편한 대로 하세요. 편한 대로.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어쨌든 속도만 유지한 상태로 실수만 안 하시면 됩니다. 네. 밥 많이 먹었니? 아니에요? 자, 넘어갈게요. 그러면 적분이라고 하는 게, 이 정적분이라고 하는 게 넓이랑 관련된 것까진 알겠어. 근데 잘 생각해봐. 우리가 어떤 식을 적분하면 그 값은 항상 양수일까? 그렇진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부분은 맞지만 실제로 적분된 결과에 b를 대입한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양수값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요. 실제로 이게 x제곱을 적분한 값은 양수겠지만 마이너스 x제곱을 적분했으면 당연히 마이너스 3분의 19가 나올 거라고. 근데 적분이라고 하는 게 넓이랑 관련되었다라고 했잖아. 근데 넓이는 무조건 양수잖아. 하지만 적분값은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거든. 그럼 이제 넓이와 적분의 관계를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어. 얘야, 여기 좀 보자. 자, 이렇게 생겼어. 자, 이렇게 생겼어. 그럼 여기가 A고 이게 B예요. 이게 fx야. 그리고 이 넓이를 그냥 편의상 S1이라고 할게. 그럼 A부터 B까지 fx를 적분했다? S1과 똑같은 값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함수가 있는 거야. gx. 여기가 a야. 이게 b야. 근데 이 넓이를 구했더니 넓이는 양수예요. s2라고 할게요. a부터 b까지 gx를 적분했어요. 뭐가 될 것 같아요? 적분값은 음수가 될 거야. 그쵸? 실제로 함수 자체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값을 적분해버리면 음수가 될 거라고 계산해주면. 근데 넓이는 양수잖아. 그럼 gx를 적분한 결과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s2가 된다고. 얘는 마이너스 s2가 돼요. 그럼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섞여 있는 경우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야. 이게 hx야. 나는 여기 a부터 b까지를 적분하고 싶어. 근데 이 넓이를 구했더니 넓이가 s1이야. 이 넓이가 s2야. 그러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hx를 적분해버리면 뭐가 된다야? s1 마이너스 s2가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얘가 0이 되는 이 지점을 C라고 할게요. 얘를 C라고 한다면 A부터 B까지 HX를 적분했던 얘기는 걔는 A부터 C까지 적분값과 더하기 C에서 B까지의 적분값의 합과 같아요. A부터 B까지를 적분했던 얘기는 이 적분값과 이 적분값을 더한 거랑 같다고. 이렇게 쪼갤 수 있는데 이렇게 쪼개면 얘는 뭐다? S1이다. 이거는 뭐다? 마이너스 S2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S1 마이너스 S2인 거라고. 그럼 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랑 마이너스까지를 고려한 그러한 넓이들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정적분에 대한 얘기인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다음 시간에 그때 집중해서 하기 시작합니다. 즉 넓이와의 관계를 오늘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사실 정적분의 정의를 이와 같이 넓이에 대한 부분으로부터 해서 우리가 정의해서 직관적으로 말하기 때문인 거고, 실제 그걸 이용한 문제가 그래서 출제를 했기 때문인 거야. 그게 10-2번입니다.
기본적인 직관적 상황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10-2번에 다음에 넓이를 구하시오가 문제야. 넓이를 구하라가 문제인데 첫 번째 문제를 봤더니 걔는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0이고 이게 2잖아요. 우린 이 넓이를 구하고 싶었던 거라고. 근데 얘는 적분값이랑 넓이랑 부호가 어때요? 부호가 같은 거야. 왜? X축의 위쪽에 있으면 적분값도 양수야. 넓이도 원래 양수야. 그럼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그 넓이는 뭐랑 같은 거다? 그냥 적분한 결과랑 같다. 함수 주어져 있죠?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4x. 그냥 이거 계산해주면 그게 넓이랑 똑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계산 단원이에요. 여러분 직접 계산하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문제 2번. 이제는 이렇게 생긴 상황에서 내가 마이너스 2고 0이고 2가 된다면 이 넓이를 구하는 건데, 근데 넓이의 합과 적분값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요? 얘가 양수가 되면 넓이랑 적분은 똑같지만 x축 아랫부분에 있으면 넓이는 적분값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야. 그러면 이 넓이는 뭐가 되는 거다? 마이너스를 붙인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그 함수의 적분값인 거죠. 그런데 이 넓이는 그냥 0부터 2까지의 fx를 적분한 값이야.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해야 된다. 즉 따로따로 계산해야지만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는 되었나요? 이렇게 됐죠? 자, 적분 단원은 계산 단원이라서 굉장히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정말로. 어차피 연습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를 혹시라도 빨리 풀 수 있다면 공식을 외워주는 것도 좋아. 그래서 원래 1번은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거든. 이게 맞거든. 하지만 공식을 외운 학생은요, 이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면 그냥 얘는요 12분의 1 곱하기 16입니다. 3분의 4입니다. 바로 나와요. 네? 바로 나와요. 이건 언제 배우냐? 다다음 시간에 배울게요. 지금 하진 않을게요. 이건 다다음 시간에 배울게요. 하지만 이거의 하위 버전은 지금 할게요. 이거의 하위 버전. 다다음 시간까지 이렇게 풀. 안 돼요. 이렇게 푸세요. 직접 누가 다 푸는 거야. 지금은 이렇게 하시되 이거의 하위 버전은 지금 할게요. 두고 그래서 이렇게 밥을 많이 먹지 마. 조심해. 졸리잖아. 마스크 때문에. 맞아. 우리도 그 마스크 사야 되는데, 그 여름용 마스크. 저기 나왔잖아. 350원? 짜리 구멍 뻥뻥 뚫린 마스크. 한대요. 근데 그거 사려고 막 새벽부터 줄 서서 있다고 하던데. 자, 하위 버전. 이거예요. X축이 있다? 이렇게. 그런데 이참수가 있는 거야. 이참수. 이러한 이참수가 있어. 여기가 알파야. 이게 베타야. 이 이참수가 이참수니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야. 그러면 요 넓이 있죠. 이 넓이. 이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지. 넓이는 양수죠. 근데 그 X축 아래쪽에 있네요. 적분값은 뭐겠어요? 부호가 음수가 되겠죠. 넓이는 양수인데. 자,
자, 이 넓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이거 외우는 거야. 너무나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넓이 그냥 외우는 거야. 이 넓이는 얼마냐면 넓이는 항상 넓이는 양수니까 절대값으로 외우세요. 넓이는 절대값이야. 뭐다? 마이너스 6분의 a. 이 a는 최고차항 계수예요.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입니다. 알파랑 베타는 근인 거죠. 어차피 절대값 씌울 거 마이너스인 거 왜 외웁니까? 넓이를 구하시오가 아니라 적분 값을 구하시오였으면 절대값을 없앤 얘가 정답이니까 마이너스까지 같이 생각해서 외우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떤 넓이를 구하는 거냐? 2차 함수를 적분하는 거야. 어디부터 어디까지? 근부터 근까지.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것은 적분하는 거야. 2차 함수를 근부터 근까지. 어떤 2차 함수?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갖는. 그러니까 이놈이겠죠? 이놈. 그렇죠?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갖는 2차 함수의 적분값은 마이너스 6분의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다. 너무나 자주 나온다고요. 너무나. 그럼 예를 들어서 이 함수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생겼어. 이 함수가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블라블라블라블라래.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래. 자, 이거에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 넓이는 뭐라고요? 넓이는 절대값 마이너스 6분의 최고차항 계수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그러니까 2의 세제곱. 아, 넓이는 3분의 4다. 이 참수 이렇게 있어요.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얘랑 얘랑 만나는 x값을 구했더니 이게 x가 2가 나왔네. 이게 x가 5가 나왔네. 근데 요 함수의 식이 2x의 제곱 더하기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된대요. 자, 여기에 이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 넓이 얼마란 얘기죠? 절대값. 어차피 2차 함수랑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도 넓이를 구한다는 얘기는 둘이 서로 같다라고 놓고 이항에서 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것도 나중에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똑같은 거라고. 여기서 얘를 빼봤자 몇 차 함수인 거야? 2차 함수인 거야. 근데 두 함수가 만난다는 것은 방정식으로 본다면 만나는 그 교점의 x값을 실근이라고 하죠. 그 얘는 뭐야? 둘을 서로 연립했을 때의 실근은 2랑 5가 되는, 즉 2부터 5까지의 근부터 근까지의 2차 함수의 적분값이랑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그 넓이는 절대값 마이너스 6분의 2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다. 27. 이게 넓이가 된다 이거죠. 어떻게 쓴다? 2차 함수를 근부터 근까지 적분하는 공식은 이놈이다 라고 하는 거,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왜요? 외우지 않으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면서 문제 풀 때마다 되게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이게 문자로 주어지면 더더욱 그래요. 그냥 외우는 거야. 그리고 적용해야 되는데 이거를 자신의 것으로 완전 체화시키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근데 외우는 거야. 이건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하는 거야. 자, 이 부분이 나온 문제가 10-3번 문제인데 10-3번은 증명하시오죠? 증명하시오. 근데 증명 그냥 하세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증명하는 건 중요하기는 해요. 중요하긴 한데 근데 어차피 증명 외우는 게 아니라 노가다로 증명하는 거야. 한 번 더 해볼 필요가 있어. 직접 증명하시면 되는데 결과 암기합니다. 얘 결과 암기하세요. 자, 가보겠습니다. 10-3
1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8.3번은 내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증명하지만 않았고 그냥 공식에 대한 얘기만 한 거고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10-4번으로 갈게요. 4번 문제. 자, 그냥 계산입니다. 1번. 1부터 2까지 루트 x 더하기 1의 세제곱을 적분한 거에서 1부터 2까지 루트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을 적분하시오. 이건데 우리가 급수에서도 시그마에서도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에서 플러스 k가 1부터 n까지 bk가 있으면 이게 급수의 구간이 똑같으면 두 개를 합칠 수가 있었잖아요. 두 개를 이렇게 합쳐서 써도 됐었고 또는 합친 거를 쪼갤 수도 있었어. 이게 마이너스면 이게 마이너스인 거고 여기가 앞에 뭐 P가 있고 요 앞에 Q가 있다면 그럼 얘도 똑같이 PQ 뭐 집어넣어도 됐었고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었는데 그 적분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미 부정적분에서 했던 이론 정적분도 마찬가지로 A부터 B까지 fx를 적분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A부터 B까지 gx를 적분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적분 구간이 똑같다면 이 두 개를 합쳐서 써도 결과는 같은 거다. 맞죠? 그러니까 1부터 2까지라는 구간이 똑같으니까 이거를 괜히 따로따로 계산하지 말고 두 개를 합쳐버리는 거죠. 그럼 두 개를 합쳐버리면 얘는 1부터 2까지 이거 세제곱에서 이거 세제곱을 뺀 거를 적분하면 돼요. 그냥 빼주면 됩니다. 빼주면요 6x 더하기 2만 남아요. 그냥 적분하면 되죠. 자, 두 번째 문제. 근데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이런 건데 정적분에서 부정적분부터 할게요. x를 적분했어요. 2분의 1 x제곱 더하기 c죠. y를 적분했어요. 2분의 1 y제곱 더하기 c죠. 그럼 둘은 다른 거야. 왜? x랑 y는 문자가 다르니까. 두 개는 다른 거야. 그러니까 부정적분에서는 문자가 다르면 적분된 결과는 다른 거야. 그런데 이게 정적분이라고 생각해봐. 즉 x를 적분하는데 1부터 2까지를 적분했어. y를 적분하는데 1부터 2까지를 적분했어. 결과가 어떨까요? 같겠죠. 왜요? x 적분하면은 2분의 1 x제곱인데 정적분이니까 1, 2 해서 x에 2 대입한 거에서 1 대입한 걸 뺄 거야. 그럼 이거는 x에 대한 식이 아니라 상수값이 나온다고. 대입하니까. 근데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둘은 서로 어때요? 결과가 같죠. 그러니까 정적분에서는 이게 y라고 써야 돼요. 정적분에서는 주어진 이 식을 문자를 이 y를 다른 문자로 바꾼다 하더라도 결과는 같다. 이 y를 x로 바꿔도 결과는 같은 거야. 그게 두 번째 문제인데 그 두 번째 문제에서 첫 번째 0부터 2분의 1까지 x-1분의 x세제곱을 적분한 거에서 더하기 2분의 1부터 0까지 y-1분의 y를 적분하는 거가 y-1분의 1을 적분하는 거가 그 y를 x로 바꾼다 하더라도 결과는 같은 거라고. y를 x로 바꿔도. 그 다음에
아, 요거 안 예쁘잖아요. 안 예쁘잖아. 왜? 항상 적분은 A부터 B까지의 적분을 해석해야 되는 거고, 그럼 얘가 더 작은 수가 돼야 돼. 그럼 얘가 더 지금 숫자가 크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다? 두 개의 순서를 바꿔주고 대신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된다. 아, 이렇게 붙여버리면 이식과 이식은 적분 구간이 0부터 2분의 1까지는 똑같네. 그러니까 얘를 하나로 고칠 수가 있는 거죠. 0부터 2분의 1까지 똑같고, 그럼 여기에서 얘를 뺀 거니까 이거 마이너스 이거, 그럼 또 약분돼서 뭐만 남아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만 남지 않느냐? 계산해주면 정답 나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함수다 기함수다에 대한 개념들을 얘기를 좀 해보면, 우함수 y축 대칭 2분, 그쵸? 2분. 짝수. 짝수차 함수는 다른 함수에서 우함수였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차 함수가 우함수다. 사차 함수가 있는데 걔가 우함수다라고 한다면, 우함수는 짝수차의 요질함수니까 그 fx를 어떻게 쓰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ax 4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 이렇게만 쓰면 되는 거야. 우함수는 차수가 짝수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그래야지만 y축 대칭이죠. 기함수 원점 대칭, 원점 대칭, 어드는 홀수란 얘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차함수가 있는데 그 3차함수가 기함수다 라고 한다면 그 3차함수를 다음과 같이 식을 쓰고 문제를 푼다고. ax 세제곱 플러스 bx다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면 돼요. 왜? 홀수차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그래프적 관점에서 본다면 우함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우함수야. 그럼 이렇게 y축의 대칭인 함수인 건데, 그 y축 대칭인 함수를 마이너스 a에서 a까지를 적분을 때려버리면 y축 대칭이니까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넓이는 서로 같겠죠? 그러면 우함수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그 우함수를 적분해버리면 이건 뭐랑 똑같겠니? 0부터 a까지 우함수를 적분한 결과에 2배랑 같을 거다 이거지.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어떤 기함수가 있어. 원점 대칭인 뭐 이렇게 생긴 이러한 원점 대칭인 함수가 있는데, 그럼 그 함수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을 해버리면 넓이는 같지만 넓이는 같지만 부호가 반대니까, 그럼 이 적분값은 뭐가 된다? 0이 된다. 왜? 적분해버리면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서로 상쇄. 그래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기함수를 적분해버리면 0이 되죠. 일단 적분해서 우함수 기함수랑 관련된 내용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입니다. 우함수랑 기함수랑 섞여 있으면 쪼개면 돼요. 그것은 fx에 대한 적분에서 적분하는데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랑 gx를 더한 거를 적분해버리면, 그럼 걔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를 적분하는 거랑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gx를 적분하는 거에 합이다 이렇게 쓸 수 있거든. 그럼 만약에
이 함수가 우함수랑 기함수가 섞여 있는 상황이면 뭐 이놈을 그냥 우함수라고 놓고 이놈이 만약에 기함수였다면 우함수랑 기함수랑 섞여 있는 그 함수의 합의 적분을 구하라는 얘기는 얘는 기함수에 대한 적분이니까 사라지겠네요. 그리고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0부터 a까지의 2배로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기함수는 날려버리고 나머지는 0부터 a까지의 2배로 바꿔버리면 될 거야. 자, 우리는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상황만 얘기한 거야. 우함수는 y축 대칭인 짝수로 이루어진 차수가 짝수로 이루어진 함수고, 기함수는 원점 대칭 차수가 홀수로 이루어진 함수다. 그거의 적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주면 약간 더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럼 우함수, 기함수랑 관련된 적분 문제는 기본적인 그 문제의 꼴은 마이너스 a에서 a까지의 적분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를 적분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이제 의심을 하기를, 어떤 적분 문제인데 그 적분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를 적분하래. 우리 뭘 생각해? 혹시 이놈이 우함수, 기함수랑 관련된 적분 문제는 아닐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시고 적분해야 되는 거야. 자, 분명히 우리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적분해도 정답은 나와요.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야. 그쵸?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진짜 고생하면서 야, 왜 이따위 문제야 하면서 욕을 하기 시작한다고. 절대로 문제 풀 때는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가능한 한 속도를 높이고 식의 단순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문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0-5번 문제인데, 계산의 마지막까지는 그냥 굳이 하질 않을게요. 수업할 때 거기까지 하기에는 시간적인 게 많이 걸려서 중간식까지만 끄집어내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그냥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믿을게. 얘를 계산하시고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의 구조는 뭐야? 딱 봤을 때 마삼부터 3까지의 적분이다. 이걸 먼저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를 적분하는 문제는 우함수, 기함수의 적분과 거의 대부분은 관련돼 있다고. 그럼 그때 차수와 홀수 차인 놈들은 적분해버리면 빵이 되니까 이제 어떻게 풀 거야? 이 중에 차수와 홀수인 놈들은 어차피 이놈은 적분해버리면 0 된다고. 그럼 날려버리자 이거죠. 그럼 다 날려. 차수가 홀수인 건 다 날려. 다 날려. 그럼 뭐만 남아? 짝수, 차수만 남아. 상수는 우함수예요. 상수함수는 y축 대칭이죠. 그럼 이렇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바꾸면 된다? 2배 곱하기 우함수만 남았으니까 2배 곱하기 0부터 3까지 3x제곱 더하기 2를 적분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적분하면 되겠죠? 한 번 더 할까요? 2 곱하기 x세제곱 플러스 2x 0, 3입니다. 계산하면 되겠네요. 두 번째 2번 기함수니까 기함수 어드 홀수 차수가 홀수로 되어 있는 놈들은 원점 대칭인 함수야. 즉 이 적분을 이런 구조인 거잖아. 두 개를 더한 함수를 따로따로 다 쪼갤 수 있다고. 그 다 쪼갰다고 생각해주면 그 중에 홀수 차수인 놈들은 다 빵으로 사라지는 거니까 애초에 홀수 차수를 다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문제도 저기 2부터 0까지라고 하는 것을 0부터 2까지로 바꾼 다음에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면 그럼 두 번째 문제는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테그랄 하나는 마이너스 2부터 여기까지야. 그 다음에 블라블라가 있어. 또 하나는 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순간 어떻게 바뀌죠? 이 0의 순서가 바뀌어서 0부터 2까지로 바뀌죠. 그러면 이러한 구조로 바꿀 수는 있어요. 일단은. 근데 이 놈과 이 놈이 어때요? 같아요. 그럼 둘이 같으니까 마치 같은 함수를 나이부터 0까지를 접근하고 또 0부터 2까지를 접근한 거야. 그럼 결국 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접근과 똑같은 거다?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접근과 똑같으니까 즉 이 문제의 구조는 마이부터 2까지 이 블라블라를 써주면 4x7제곱 더하기 3x3제곱 플러스 6x제곱 더하기 2dx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근데 그 순간부터 위에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차수 홀수인 거 날려버리고 그럼 나머지를 2배 0부터 2까지 6x제곱 더하기 2dx입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이제 계산하면 되겠네요. 우함수 기함수 이게 끝났고 10-6번 10-6번 구간에 따라 정의된 함수의 적분인데요. 우리 방금 전에 우함수 기함수 문제의 두 번째 거를 풀면서 그 두 개를 합쳤어요. 마이부터 0까지를 적분하는 거랑 0부터 2까지 적분을 합쳤어. 그거는 서로 피적분 함수가 그 아까 블라블라는 그 피적분 함수가 똑같기 때문에 합칠 수 있었던 건데 그러면 이제는 합친 거를 쪼갤 수도 있을 거야.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가 그냥 이렇게 생긴 어떤 함수가 있다고 쳐봐요. 이게 fx예요. 그럼 나는 여기 a, 여기를 b라고 할게. 그럼 a부터 b까지 이 fx를 적분하고 싶은 거지. 그럼 중간 지점을 c라고 놓자. 그러면 a부터 b까지 fx를 적분하겠다는 얘기는 이 부분인 거니까 그럼 그 부분은 얘랑 얘를 합친 거랑 같지 않냐? 그럼 두 개를 합쳐버리면 A부터 C까지 fx를 적분하는 거와 C부터 B까지 fx를 적분하는 거의 합이랑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가 되죠? 그럼 그 C라는 놈이 그 C라고 하는 그 놈이 A랑 B 사이에 있어야 될까요? 또는 그 fx가 항상 x축 위에 있어야 될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 공식이 맞는데 이 공식은 꼭 이 함수가 아니라 x축이 이렇게 있어서 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여도 똑같다고. 그래도 a부터 b까지의 적분은 얘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 왜? 얘를 정적분의 정의로 가봐. 뭐죠? 대문자 f b 마이너스 f a죠. 정적분의 정의로 가보세요. 이거 뭔데요? 대문자 f c 마이너스 f a죠. 얘는 대문자 f b 마이너스 fc가 되니까 이 두 개를 더하면 fc 서로 날라가고 그럼 fb 빼기 fa가 되는 거 아니냐? 얘도 fb 빼기 fa잖아. 둘은 같은 거야. 같은 거야. 근데 굳이 a부터 b까지의 적분을 이 적분을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거랑 이 적분된 값의 합이랑 같다. c부터 b까지예요. 굳이 그렇게 바꿀 필요는 없거든. 그러니까 얘는 C가 어디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은 맞는데 보통은 이럴 때 쓴다는 얘기지. 이럴 때 보통은. 그럼 이거는
하나의 적분값을 A부터 B까지 적분하는 하나의 적분값을 다른 구간에 대한 두 개의 적분으로 쪼개는 거야. 그럼 이렇게 쪼개는 경우는 두 가지의 상황의 문제로 출제가 돼요. 이것을 왜 하냐? 왜 하냐? 첫 번째는 얘를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요. 그 왜 하는 거냐면 첫 번째 이유는요. fx가 구간에 따라서 함수가 다르게 정의되는 경우에서 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fx가 이런 함수가 될 수도 있잖아. x가 a에서 c까지는 fx가 뭐 hx라고 정의가 되었다. 그런데 x가 c에서 b까지는 gx라고 정의가 되었다. 나는 A부터 B까지를 적분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적분 구간 내에서 이 구간에 따라서 함수가 다르게 정의됐으니까 똑같은 fx를 적분하는 거지만 구간에 따라서 그 함수를 다르게 써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이렇게 쪼갤 수밖에 없다고. 즉 이렇게 구간에 따라서 함수가 다르게 정의되어 있다면 얘를 분리를 시켜야 된다. 두 번째는요. 이 fx가 절대값을 포함하는 함수면 우리 보통 절대값 문제 풀 때 어떻게 써요? 절대값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쪼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분되는 A부터 B라는 이 구간 사이에 절대값이 0이 되는 값의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면, 즉 x가 C에서 이 적분값이 0인데 그 C가 마침 A랑 B의 구간 사이에 포함되어 있다면 함수를 두 개로 쪼갤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 식이 이용되는 상황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함수가 구간에 따라서 정의되어 있거나 두 번째는 절대값을 포함하는 함수는 다음과 같이 분리시켜줍니다. 분리시켜서 계산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10-6번입니다. 그림 그리지 않고 풀게요. 나중에 연습 문제에서는 한 문제 그 상황을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해볼게. 근데 지금은 그냥 요 수식적인 부분에 친숙해지기 위해서 그냥 수식과 관련지어서 문제를 접근만 해보자. 그러니까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을지에 대해서는 그냥 아예 신경 쓰지 말고 풀자고요. 사실 그림 그리고 풀면 훨씬 더 쉬워요. 근데 신경 쓰지 말자. 그냥 이거에 치중을 한다면 이 fx라는 게 구간에 따라 정의가 된 거야. x제곱 더하기 1이다.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첫 번째 마일부터 1까지 fx를 적분하래요. 그럼 얘는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둘 중에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 상황인 거죠? 둘 중에서 첫 번째 거에 해당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간 사이에서는 이 fx는 그냥 뭐랑 똑같아? x제곱 더하기 1과 똑같아요. 얘는 마일부터 1까지 그냥 fx 대신에 그냥 x제곱 더하기 1이라고 쓸 수 있어. 그냥 계산하면 끝이야. 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렇게 되네. 그런데 두 번째 0부터 3까지를 적분하래요. 이게 문제인 거죠. fx를 적분하는 건데 0부터 3까지인데 이 fx는 x가 1보다 작거나 같냐 1보다 크거나 같냐에 따라서 함수값이 달라지니까 0부터 3까지 그 fx를 적분하려면 구간을 두 개로 나눠야 된다.
x가 a부터 b까지를 적분하기 위해서 a부터 c까지와 c부터 b까지의 적분의 합으로 쓴 것처럼 얘를 어떻게 써야 돼? 0부터 3까지는 0부터 어디까지? 1까지. 0부터 1까지의 fx의 적분과 1부터 3까지의 fx의 적분으로 쪼개야 돼요. 왜냐면 0부터 1까지 fx는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이니까 x제곱 더하기 1이죠. 이때 fx는 얘는 x제곱 더하기 1을 적분하는 거고 1부터 3까지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이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3인 거야. 그러면 요게 정답인 거죠. 세 번째, x 곱하기 fx를 0, 3까지 적분하래요. 똑같습니다. x는 문제가 없지만 요 fx라고 하는 게 이 구간 내에서 x가 1을 기준으로 함수가 달라지니까 그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0부터 1까지는 x 곱하기 이 fx를 이 구간에서는 얘를 써야 되는 거였죠? x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는 x 곱하기 이 구간의 요 fx는 뭐였다?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었다. 계산해주면 됩니다. 풀다 보면 어떨 때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시그마는요, 내가 만약에 1부터 100까지 AK를 구하고 싶으면 이거는요, K는 1부터 10까지 AK를 더하고 나서 다시 K가 몇부터 100까지 AK를 더한 거랑 똑같니? 11부터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등호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뭔가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차이가 없어요. 지금 여기 둘 다 등호가 있지만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에 등호가 없어. 결과는 똑같아요. 또는 여기에 등호가 있는데 여기에 등호가 없어. 그래서 결과는 똑같아요. 뭔 차이냐면 이 수열은요 함수야. 수열은 함수야. 근데 수열의 정의는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거든. 그러니까 이 값들이 다 떨어져 있는 이산적인 상황이니까 10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지만 적분은 연속적인 함수이기 때문에 이게 A부터 C까지 적분할 때 C보다 작거나 같든 C보다 작든 결과는 똑같은 거라고. 이게 실선이 됐든 이게 점선이든 간에 관계없이 결과는 똑같다. 아까 우리는 선에 대한 적분은 0이다라는 걸 했잖아. A부터 A까지 적분은 빵이기 때문에 그 A가 포함되어 있든 포함되지 않든 간에 결과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분에서는 이 등호 관계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신경 쓸 필요 없어. 선에 대한 적분은 0인 거야.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꿔서 적분해주면 된다. 그다음부터는 계산이니까 하시면 돼요. 자,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했습니다. 얘를 쪼개는 경우는 첫 번째는 지금처럼 함수가 구간에 따라 정의된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절대값이 끼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절대값이 있는 10-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10-7번에 절대값이 있는 경우 다음 계산을 해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적분하자. 0부터 1까지 절대값 x-1을 적분하자. 그래. 그냥 편하게 할까? 쉽게. 자, 적분할 필요가 있을까요?
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넓이의 개념 아닌가요? 그러면 0부터 1까지 절대값 x-1을 적분하래요. 물론 이거를 수식으로 막 구간에 따라 나눠서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 함수를 그리는 거야. 함수를 그리면 절대값 x-1 어떻게 생겼는데 1,0에서 꺾인 V자 모양의 함수야. 걔를 0부터 1까지 이 함수를 적분하라는 얘기는 어디다? 여기다. 얼만데요? 넓이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 적분값은 이꼴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네요. 그러면 두 번째 0부터 3까지 절대값 x-1을 적분하래요. 두 번째 0부터 3까지 절대값 x-1을 적분하래요. 그럼 마찬가지인 거죠. 절대값 x-1의 함수를 생각해주면 이렇게 생겼는데 0이고 1이고 그러면 3까지니까 여기를 3 이렇게 하면은 그 적분이 의미하는 것은 어디냐? 여기랑 여기에 넓이의 합을 말하잖아. x축 위에 있으니까. 그러면 요거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거 얼마다? 한 변의 길이가 2인 직각 이등변이니까 2가 된다. 2 더하기 2분의 1. 이 적분 결과는 2분의 5가 됩니다. 굳이 적분을 꼭 공식을 이용해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을 적분한다 라던가 상수를 적분하면은 그냥 넓이를 구해도 괜찮은 건데 근데 곡선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거 이제는 0부터 2까지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x를 적분하시오 라고 했어. 근데 이거는 똑같이 이 함수를 좀 그려보면 이게 2차함수거든. 0과 1을 근으로 갖는 2차함수. 원래 이렇게 생긴 2차함수였는데 절대값 함수라는 건 뭐다? x축 아랫부분을 위로 꺾어 올린 함수니까 그럼 실제 이 함수를 그려주면 그 함수가 이렇게 생긴 이 함수가 되고 우린 그 함수를 0부터 2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0부터 2 여기까지의 적분 그러니까 이 값을 구하는 게 문제라고요. 물론 얘도 수식으로 푼다면 그럼 그래놓으면요 0부터 1까지는 이게 뭐죠?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인 거죠? 그 마이너스 붙인 걸 적분하고 1부터 2까지는 원래 함수를 적분하면 되는 거야. 맞니? 그런데 이 값을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이꼴 이놈은 그놈이다. 뭐다? 이참수를 근부터 근까지 적분한 거다. 그러니까 이 넓이는 뭐다? 절대값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1 사실 그거 중요하지 않아. 넓이니까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6분의 1이죠. 더하기 얘는 어쩔 수 없어. 적분하는 거야. 1부터 2까지. 이 함수가 절대값이 양수인 함수니까 절대값이 그대로 빠져나간 x제곱 마이너스 x죠? 이렇게 되네요.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돼요. 그러면 절대값 함수를 어떻게 적분할 거냐? 원래는 구간을 나누는 게 맞는데 구간을 나누기 전에 선생님은 보통 절대값 있는 함수를 어떻게 하냐면 먼저 그 함수를 그려요. 그려서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으면 그냥 감사한 거야. 굳이 인테그랄 쓸 필요 없이 적분값은 넓이니까 넓이 그냥 구하면 끝인 거잖아. 그쵸? 얘 같은 경우도 원래 구간 나눠야 되지만 적분해봤더니 이놈은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 마이너스 6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의 절대값 그리고 뒤에 거만 따로 이렇게 해주면 훨씬 더 간단하게 풀 수는 있다고.
줄여야 됩니다. 시간 줄여야 됩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간에 따른 접근 문제였어요. 8번입니다. 8번. fx라는 함수가 있으면 그 fx를 미분했을 때 그 미분된 함수가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하는 거는 그리는 연습을 우리 미분해서 했었는데, 그럼 반대로 미분된 함수가 있다면 그럼 여기에서 fx의 그래프를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연습을 할 거예요. 14번, 그러니까 10-8번 문제인데 그 그림 있잖아요. 거기 있는 그림을 그 아래에다가 약간 더 크게 그리세요. 약간. 그러니까 그냥 이 가로 쪽에다가 꽉 채워서 한번 그려보세요. 너무 크게 그리지 말고 그냥 적당히 꽉 채워서 다시 한번 그 그림을 그려봅니다. 10-8번.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잘 그렸다. 그쵸? 자, 다들 잘 그렸어. 똑같이 그리는 건데, 뭐, 그치? 자, 이거 그렸는데, 자, 우리 이게 F'X의 그래프거든, 지금? 이게 F'X의 그래프예요. 근데 이제 fx의 그래프를 여기서 그리고 싶은 거야. 근데 이제 fx의 정보는 나와 있어. 뭐라고 돼 있냐면, 마이너스 2일 때랑 0일 때 값은 0이다. F4는 양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fx가 마이너스 2랑 이때랑 이때가 0일 때가 이때랑 이때가 함수값이 빵이래요. 됐죠? 자, fx 어떻게 그리냐면요. f'x에서 fx를 넣을 때는 미분값이 0이 되는 값들. 여기죠? 자, 미분값이 0이 되는 값들에서 y축에 평행하게 세모선을 그어줍니다. 길게. y축과 평행하게. 미분값이 0이 되는 값에서 y축과 평행하게 이러한 세로선들을 그어주세요. y축과 평행하게 세로선을 긋습니다. 자, 그었나요? 그 다음에 생각해봐. 얘는 미분값이 양수라는 얘기는 뭐죠? 함수가 증가한다죠. 미분값이 음수면 함수가 감소하는 거죠. 근데 이 함수를 봤더니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이 0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x축을 한번 이렇게 그어준다면 이 fx 그래프를 일단 이 점을 지나야 돼. 마이너스 2일 때 0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뭐 하는 거야? 함수가 증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함수가 증가해야 되는데 이때 미분값이 0이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뭐야? 접선기울기 0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증가하다가 접선기울기 0이에요. 먼저 접선 0인 거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야? 감소하는 거죠. 어디까지 감소하죠? 마이너스 1까지. 그러면 마이너스까지 계속 감소하는 거야. 근데 이때도 미분값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 선이 미분값이 0인 거니까 이 파란색 선에까지 가면은 접선 기울기가 빵 돼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접선 기울기 0 되도록 가로선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때부터 이때까지 뭐 하는 거야? 증가하는 거야. 그럼 계속 또 증가해야 돼요. 근데 0일 때 값도 함수값 0이라고 했으니까 이 점은 지나야 되네요. 문제 F0 0이라고 했거든. 그럼 이 점 지나면서
0일 때값 지나면서 계속 증가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때까지는 일단 증가해야 돼. 왜? 이때 미분값 0이니까 증가하다가 이렇게 접속기기 빵! 근데 그 다음에 또 미분값 또 0이니까 또 증가해야 돼. 그러니까 살짝 삐끗했다가 또 증가하는 거죠. 언제까지? 3일 때까지. 근데 3부터는 또 미분값 0이고 3 이후부터는 감소니까 이때부터는 감소해야죠. 그럼 이게 fx의 그래프예요. 함수는 부드럽게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릴 때는요, 미분값이 0이 되는 점들은 이렇게 표시해줘야 됩니다. 그래프 그리는 습관이야. 미분값이 0 될 때 이렇게 표시하라고요. 평행하게 표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그리면서 표시해야 돼요. 이 파란색 선에 맞춰서 싹 이렇게 표시해 놓고 부드럽게 그려주는 거죠. 그럼 이게 fx의 그래프야. 자, f'x에서 fx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먼저 미분값이 0이 되는 점들을 세로선을 그어라. 그러면 그 세로선까지는 계속 증가니까 올라가다가 파란색 선에서 접선 기울기 빵! 감소니까 내려가다가 파란색 선에서 접선 기울기 빵! 또 증가! 여기까지 계속 증가, 접선 기울기 빵! 다시 또 증가, 접선 기울기 빵! 그 다음부터는 감소. 됐죠? 이제 생각해보세요. 이게 fx인데 그럼 이 fx가 적분값이 커지게끔 되려면 적분값이 최대가 되려면 보기에 있는 값 중에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분이 1, 2, 3, 4, 5번 중에 제일 큰 놈이냐를 찾는 건데 근데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놈은 적분값의 부호가 음수라고 했죠? x축의 위쪽에 있는 부분은 적분값이 양수라고 했죠? 그러면 당연히 적분값이 최대가 되려면 어디부터 적분하는 게 좋겠어요? 0부터. 적분값이 0 이상일 때부터 적분하면은 그러면 이 적분했던 얘기는 이 넓이 자체가 적분값이니까 그 어디까지 적분이 크겠니? 어쨌든 가장 큰 양수가 되는 것까지 적분이 크겠죠? 보기를 봤더니 그게 누구다? 5번이다. 0부터 4까지가 이 5개 보기 중에 제일 큰 값일 거라고. 어차피 4일 때 함수값도 양수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습니다. F4는 양수. 그러니까 0부터 4까지를 적분한 게 그래도 가장 적분값이 클 거다라고 이 그래프에서 판단할 수 있다라고요. F'X에서 fx를 그리는 문제였습니다. 9번으로 들어갈게요. 자, 이제부터는 이론 다 끝났습니다. 이론 하나가 남았는데 이론 하나가 남았고 그것 빼고는 다 끝났어요. 9번 fx가 ax 곱하기 bx 더하기 1이다. ax 곱하기 bx 더하기 1이다. 자, 다음 두 식은 어떡한데? 가에 비하면 리미트 x가 1로 가는 상황에서 x-1분의 fx-f1이 나에 의하면 0부터 1까지 fx를 적분한 값은 1이다. 됐죠? 자, a랑 b를 구하는 문제였는데 우리 가에서 알 수 있는 게 얘가 사란 얘기는 정의잖아요. 뭐의 정의? f' 1의 정의죠. 그러니까 f'1은 4다 라는 식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 그냥 적분하면 돼. fx 대신에 이거 그냥 집어넣어서 그냥 적분해버리면 이꼴 적분이니까 적분된 결과 3분의 1 a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bx 뭐야? 뭐 한 거야? 적분해주면 이거 3분의 1 a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bx 제곱 더하기 x
0, 1 이거니까 이거 1 집어넣어주면 3분의 A 더하기 2분의 B 더하기 1. 어차피 0 대입하면 0이니까 이 놈이죠? 그 놈이 1이다. 그러면 얘가 빵이라는 얘기고 역시 미분했더니 4였다. 연립해주면 AB 나오네요. 큰 의미 없죠. 그렇죠? 그냥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또 그 문제는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문제 f'x가 6x-a니까 적분해주면 fx 구할 수 있죠. 부정 적분이니까 적분상수는 나오겠지만 조건 가랑 조건 나에 집어넣어주면 똑같이 연립이다. 큰 의미 없죠. 그냥 바로 10번으로 넘어갈게요. 10번으로 넘어갈게요. 기본 문제에서는 마지막 문제네요. 10번. 정적분, 부정적분, 정적분, 부정적분. 부정적분에서는 당연히 x를 적분해보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미지수 값이에요. 2분의 x제곱 더하기 c라고 하는 그런 변수, 미지수거든요. 그런데 정적분에서는 얘를 a부터 b까지 x를 적분해버리면 뭐가 되겠니? 상수가 돼버리죠. 적분하면 2분의 1 x제곱에다가 b 대입한 거에서 a제곱 빼면 상수가 된다고. 그래서 정적분의 결과는 이 아래 끝과 윗 끝이 둘 다 상수가 된다면 적분값도 상수야.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시간과 다음 시간까지 합치면 삼총사를 배울 건데 첫 번째는 지금 했던 요거야. a부터 b까지 fx를 적분하시오 라는 놈. 이건 오늘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a에서 x까지 fx를 적분하시오 라는 거고, 세 번째는 x에서 x 플러스 a까지 fx를 적분하시오. 이 세 가지를 배울 건데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지금 얘기하진 않을게요. 근데 첫 번째 거에 대해서는 오늘 하는 주제에 들어가거든요. 이 세 개가 비슷해서 다음 시간에는 이 세 개를 전부 다 계속 얘기하면서 비교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첫 번째 것만 생각한다면 첫 번째 거는 뭐다? 상수다. 이거 적분한 다음에 걔를 윗끝과 아래끝을 대입해버리면 상수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상수란 얘기는 는 K로 쓸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거야. 는 K. fx를 a부터 b까지 적분해버리면 상수다. 걔를 는 K로 치환할 수 있더라. 뭐 A로 놓든 뭐 상관없어. 어쨌든 걔는 상수란 얘기거든요. 근데 이 문제 막상 풀라고 하면 학생들이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그냥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해. 그래서 이거는요, 식을 생략하지 않고 푸는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직접 풀으면서 얘기를 할게요. 풀면서 얘기를 해볼게. 10-10번입니다. 그러니까 필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뭐 그냥 그대로 쓰는 거니까 이거 문제는 필기할 필요 없는데, 자, fx를 구하는 게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풀 거냐면, 일단은 이놈이 상수부터 상수까지를 적분하는 거니까 얘는 뭐다? 상수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상수니까 는 A다 라고 쓰세요. 그래서 문제에다가 는 A라고 쓰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금 중요한데 A는 이라고 쓰고요. A가 뭐죠? 그냥 이거죠?
이거를 생략하지 말라고. 그냥 A는 쓰고 얘를 A로 놨으니까 똑같이 그냥 쓰는 거야. 이렇게 똑같이 쓰는 거야. 똑같이 쓰면 돼. 그러니까 이거 생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얘를 A라고 놓은 거 맞아. 그렇지? 왜 상수니까? 그러니까 A가 이거잖아. 그럼 얘는 똑같이 그냥 쓰라고. 똑같이 쓰고 나서 이제 그냥 대입하세요. 는 0부터 2까지. 자, fx가 뭐였죠? 이게 fx잖아. fx를 2x 더하기 a로 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 fx 대신에 그냥 2x 더하기 a라고 써주면 돼. 그게 fx니까. 이제 계산입니다. 적분하면은 x제곱 더하기 ax죠? 0, 2 집어넣어주면 4 더하기 2a. 어차피 빼면 빵이니까. 그러니까 4 더하기 2a가 a란 얘기네요. 그러니까 a는 마사죠. a가 마사니까 fx를 2x 더하기 a로 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fx는 2x 마이너스 4인 거야. 선생님 안 헷갈리는데요? 근데 막상 풀면은 이게 되게 헷갈린다니까? 진짜로? 진짜로 되게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는 얘를 A로 치환했으면 그냥 이 식을 똑같이 쓰란 말이야. 똑같이 쓰고 나서 그 다음에 그냥 대입해서 정리하면 끝인 거야. 별거 아닌데 이 습관은 되게 중요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두 번째 문제 2번 fx가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 f 프라임 x dx 이렇게 돼 있대요. 자, fx를 구하고 싶은 거야. 역시 형태를 봤더니 얘가 뭐다? 상수다. 적분했는데 상수부터 상수까지를 적분했으니까 상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는 a다 라고 쓰는 거예요. 상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똑같이 쓰라고요. a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 f 프라임 x dx라고 똑같이 쓰고 이제 집어넣어요. 0부터 1까지 x 곱하기 f 프라임 x는 이게 fx니까 fx가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a니까 그럼 f 프라임 x는 얘를 미분한 거야. 2x 마이너스 1 맞죠? a 미분하면 빵이니까. 적분은 전개해야 됩니다. 2x제곱 마이너스 x 계산해주면 3분의 2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0, 1 집어넣어주면 3분의 2 빼기 2분의 1 6분의 4 빼기 6분의 3 6분의 1 a가 6분의 1이죠? 그러니까 fx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6분의 1 이 습관만 기르면 돼요. 그냥 치환한 놈을 치환된 거로 이렇게 표시하고 나서 얘를 똑같이 한 번 더 쓰고 끼워 맞춰라. 똑같이 한 번 더 쓰고 끼워 맞춰라. 그러면 실수 안 합니다. 근데 요 습관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식을 더 줄여서 쓰는 애들이 실수를 해. 보통 무슨 학생들이냐면 등식 같은 건 중요한데 문제 풀 때 등식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문제 뒤에 숫자만 막 적혀 있어. 숫자만 막 풀라고 했더니 막 숫자가 이쪽에 막 이렇게 막 적혀 있다가 뭐 이렇게 막 적었다가 이렇게 막 적었다가 이렇게 막 적었다가 숫자가 막 적혀 있어. 정답이 딱 있어. 이런 애들 숫자만 막 있어. 남들이 봐도 도대체 얘는 계산식이 없는 거야. 정답은 나와. 정리를 안 하는 애들이 여기서 정리를 안 하니까 지가 풀다가 지가 뭘 푸는지를 몰라. 그러다가 틀린다고. 그러니까 얘는 조금은 소식적으로 좀 더 잘 정리하면서 풀 수 있도록